이 무렵 이방원은요 태조의 비호를 받는 정도전을 어떻게 제거할지 야. 고민이 나날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방원은 이때 정도전을 치려고 했을까요? 1398년 5월 정도전이 왕자들의 사병을 몰수했더니 사병여파를 한 겁니다. 당시 정도전은 세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이방원 대놓고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원을 비롯한 왕자와 종친들의 권력을 누리기 위한 정도전의 압박은 점점 심해집니다. 그런데 그때 하륜 작정하고 이방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계책이 없고 다만 마땅히 선수를 써서 이 무리를 쳐 없애는 것뿐입니다. 와. 먼저 치자. 당하기 전에 또 당하기 전에 진짜. 맞습니다. 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네. 정도전 무리를 선수 쳐서 없애야 합니다. 네. 한때 절친한 선배 정도전을 치자. 야. 와. 이런 결정하기까지 하륜에겐 큰 고민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정도전을 죽이지 않으면 되려 이방원이 공격당할 상황이란 걸 하륜은 정확히 읽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 하륜의 조언을 들은 이방원. 마침내 정도전을 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륜이 지방직인 충청도 도관찰 출척사로 발령을 받은 거예요. 아, 눈치챘나? 뭔가 느낌새를 차린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낌 오시죠? 네. 당장 한양을 떠나야 되니까 이방원 곁에서 계략을 더 이상 논의할 수 없게 된 상황이 온 겁니다. 즉 이방원은 군사를 모으지도 못하고 하륜과 작전을 짤 수도 없는 대위기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하륜은요 환송연이 열리는 날 이방원에게 묘책을 알려주고 떠나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방원과 정도전이 척을 진 와중에 하륜과 이방원이 가깝다는 걸 주변에서 잘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대놓고 지금 군사 얘기할 수 없잖아요. 네. 그죠? 행여 정도전 쪽 사람의 귀에라도 이게 들어가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영모. 영모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문제. 하륜은 이방원과 단둘이 이야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약간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필담? 짧게 써가지고 읽고. 옆에 있는 분이 그것은 무엇이요? 아하. 오다. 안 되구나. 영모요. 영모요. 자, 일단 중요한 건 지금 모든 사람이 눈치채지 않고 이방원이 자리를 떠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네. 정답. 연애. 네. 이 연애에 불을 질러요. 아, 내가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불이야. 방원 씨 가지 마요. 불이야. 방원 씨 가지 마요. 아, 바로 오답. 가지 마요. 아니야. 죄송합니다. 자, 지금 연애예요. 연애입니다. 옛날에는 이거 조선시대 연애를 베풀 때도 상을 각자 상을 이렇게 받게 되잖아요. 지금 술 마실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아 잠깐만 정답. 하륜이 술 있잖아요. 이방원에게 쏟아버려. 어이구 이거. 정답. 술상을 엎었어요. 네, 술상 엎은 거예요. 하류는요, 술을 마시고 휘청대면서 이방원 앞에 놓인 술상을 엎어버린 거예요. 자, 왜 술상을 엎었을까요? 그럼 옷을 갈아입으러 가야죠. 그렇죠. 옷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이방원이. 그러니까 이방원이 버럭 화를 내면서 집으로 가버려요. 와. 자, 하류는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지금 이방원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가버렸어, 지금. 아륜 미안하다면서 쫓아가요. 그렇죠. 내가 가서 사죄해야 되겠다. 아. 라고 하면서 따라 나섭니다. 아, 자연스럽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이방원은요, 자신의 집안 으슥한 곳에서 내립니다. 잠시 후 뒤따라간 하륜도 말에서 내리죠. 아니나 다를까
이방원은 하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치를. 자, 그래서 하륜은요, 안심하고 계책을 말합니다. 이숙번의 군사를 이용하십시오. 이방원과 친분이 있는 안산군수 이숙번의 군사를 쓰라고 한 겁니다. 자, 하륜은 왜 이런 계책을 내놨을까요? 네, 사실 거사일 즈음에 이숙번이 군사를 이끌고 한양에 올 일이 있었습니다. 아, 한양에는 어쩐 일인가? 안산의 장졸들을 데려와서 궁전마마의 능을 보수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이숙번은 군사를 동원할 명분이 있으니까 그 군사가 움직이면 정도전도 틀림없이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이라고 본 거죠. 의심 안 하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모든 상황을 읽고 있던 하륜이 누구를 어떻게 이용해서 군사를 동원할 것인지부터 동선까지 모두 파악해서 완벽하게 제안을 해줍니다. 하륜의 이야기에 이방원은요, 무릎을 탁 쳤겠죠. 네. 이방원은요, 이숙번과 접촉해서 거사일에 군사를 움직이도록 당부합니다. 교수님, 하륜이 참으로 많은 역할을 했죠. 예, 사실 그 하륜이 이방원에게 이숙번의 군사를 이용하라라고 이렇게 조언했다는 내용은 그 연려실 기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야사의 기록이죠. 그런데 당시 이숙번이 이방원의 아주 가까운 측근이었고 실제로 왕자의 난 그 거사 당일에 이숙번이 군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황을 봤을 때 비록 야사의 기록이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 하륜은요, 충청도 도관찰 출적사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한 달 후 1398년 8월 26일 하륜이 기다렸던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방원이 군사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와. 1차 왕자의 난, 그리고 하륜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빨리 말을 달려 서울에 이르러 사람으로 하여금 선언하고 군사를 끌고 와 도와서 따르도록 하였다. 충청도에 있던 하륜은요, 거사전에 전방위로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이방원의 거사를 알렸습니다. 주변인들을 설득하고 세력을 동원해서 이방원에게 힘을 실어준 겁니다. 자, 그렇게 1차 왕자의 난은 결과 어땠죠? 성공. 성공. 그런데 이 난으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이가 있으니 누구다? 정도전. 정도전. 거사가 일어나던 날 이방원 일파는요, 지인의 집에 있던 정도전을 잡습니다. 하륜이 먼저 치라고 조언한 대로 정도전을 급습을 했던 겁니다. 정한군. 예. 접니다. 제가 끝내 정한군을 죽이지 못했군요. 배십시오. 전 이제 떠나겠습니다. 조선 건국과 함께 세상을 호령했던 정도전의 아성은 하룻밤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생을 마감한 정도전의 소식을 들은 하륜,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 근데 이게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본인이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독하게 또 나아가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한때 존경했던 선배였지만 서로 다른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두 사람. 3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두 사람의 길고 긴 인연이자 악연의 끝은 결국 정도전의 죽음이었습니다.